네,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전 시간에 명제에 대한 내용을 배웠지요. 명제는 어떤 것이 명제였던가요? 누가 얘기해 볼까요? 참고 지식 분명한 것을 말한 것이지요. 이 P란 명제하고 이런 Q란 명제가 있다. 그러면 이 명제들끼리 연산하는데 결합자가 몇 가지 있었어요. 합기호가 있었고, 곱기호가 있었고, 조건문 기호가 있었고, 쌍조건문 기호가 있었고, 부정기호가 있었어요. 이런 합성 명제의 실리값이 어떤 것인가? 이 합에서는 Pq 중에서 T가 하나만 있어도 T가 된다. 곱에는 F가 하나만 있어도 F가 된다. 조건문에서는 앞에가 T고 결론이 F일 때만 이것은 F가 된다. 쌍조건문에서는 이 진리값이 같을 때만 T가 되고 다를 때는 F가 된다. 이런 내용을 우리가 또 배웠어요.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을 또 배웠을까요? 좌변과 우변이 P면 Q이다 하는 이런 두 가지 명제가 있어요. 진리표로서 이 진리값을 구해봤더니 그 값이 모두 같아요. 그럴 때 이렇게 동피다 하는 기호를 썼어요. P면 Q이다 하는 명제하고 not P 또는 Q다 하는 명제하고 서로 같은 거예요. 동치예요. 또는 not P 그리고 not Q하고도 같았어요. 또 이 P면 Q이다는 대우 Q가 아니면 B가 아니다. 이것하고 같다. 이런 내용이 서로 동치다 같다 하는 것을 진리표로서 확인했던 거예요. 또 무엇을 배웠던가요? P면 Q이다 하는 명제가 항상 참이 될 때 P는 Q를 함의한다. 이런 기호로 수록되어 있고 P면 Q이고 Q이면 P다. 이런 쌍조건문이 있을 때 이 진리값이 T도 되고 F도 될 수 있는데 항상 참이 될 때 이런 기호로 표시하기로 약속됐다. 그 다음에 P란 명제하고 임의 명제의 논리 합은 T면 F니까 이것은 항진 명제가 된다. P란 명제하고 부정 명제의 논리 곱은 항상 모순 명제가 되니까 C라고 한다 하는 것을 배웠는데 오늘 배울 것은 이와 같은 정의를 이용해서 정리를 배우는데 정리가 6가지 있어요. 정리에 의해서 정리의 정당성을 밝히는 거, 이게 증명이라고 하죠. 반드시 정의에 의해서 이 정리들은 증명해야 돼. 보세요. 정리 1, 정리 2, 정리 3, 정리 4, 그 다음에 정리 5, 정리 6 이렇게 6가지를 소개했습니다. 이것이 모두 참이다 하는 것을 무엇에서 증명하라고? 앞에 있는 진리표, 정의에 의해서 증명해야 된다. 그럴 때 이 정리는 타당한 참인 명제가 된다. 그 다음에 이런 정리들이 이제 A, B, C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P이면 A라는 것은 P이면 P 또는 Q다. 이 Q라는 것은 임의의 명제예요. 이런 조건문이 있을 때 여기에 어떤 명제가 오더라고 이 P하고 P는 똑같다. 항상 여기 참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증명하라. 어떻게 증명하느냐? 증명하는 방법은 이 두 줄로 그는 거예요. 이것을 증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리표를 만들어요. 진리표. 여기서 사용되는 단순 명제는 P하고 Q니까 이 진리값이 몇 가지 있어요. 불러보세요. 여러분들. T도 있고 TF도 있고 FT도 있고 FF도 있어요. 이 네 가지 경우에 여기 P는요. TT 그대로 써요. TTFF입니다. P와 Q 합은 여기는 T, 여기는 T가 되고 여기도 T가 되고 여기도 T가 되고 여기는 F가 되죠. 그럼 이 조건문이 정의해서 T면 T다도 T라고 한다. T면 T다도 T가 F이면 T다도 T라고 한다. F이면 F다도 T라고 한다. 항상 이것이 참이 된다. 항상 참이 된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조건문은 항상 참여한다. 이렇게 두 줄로 조건문을 표시하도록 정의되어 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두 줄로 지금 표시한 거예요.
자, 이 내용을 확인해 본다면 P이면 P 그대로 쓰고 여기다가 어떤 의미의 명제를 써요. 여기다 뭐 Q, R의 논리 고백 이것도 항상 참이 된다. 그런 의미로 해석하면 여러분들 되겠어요. 이런 법칙을 합의 법칙이라고 해요. 합의 법칙이다. 합의 법칙이다. 그 다음에 단순화 법칙인데 임의의 두 명제의 논리 곱은 두 명제 중에 하나에 반드시 함의한다. P 그리고 Q이면 P이다. P 그리고 Q이면 Q이다. 반드시 함의한다. 이것도 증명하라 그러면 동일하게 이렇게 진리표로서 이런 진리표로서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증명하면 되겠습니다. 두 줄로 이렇게 그어가지고 경계선을 좀 두텁게 해야지. 이렇게 해주면 된다. 그럼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P 그리고 Q이면 P라고 했는데 이 자리에 P 그리고 여기에 뭐 Q, R이 들어갔다. 이럴 때 이건 P가 되기도 하고 또는 Q 또는 R 이렇게 되기도 한다.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C는 주로 많이 사용됩니다만은 논리합의 3단 논법이라고 그래요. 논리합의 3단 논법이 P 또는 Q 그리고 나 P이면 이 P는 이 둘 중에 하나에 나머지 Q하고 함의한다. 이것도 증명하라. 그럼 어떻게 적느냐? 이것도 증명 방법은 여기다 할까요? PQ 여기다 지면을 활용해서 P 또는 Q 그리고 나 P 이면 Q다. 이면 Q다. 조건문이 Q예요. 그러면 이것의 진리값은 이 밑에 여기에 전부 T가 나온다는 거예요. 진리표를 만들어 보면. 다시 쓸까요? 지우고. 여기다가 이렇게 쓰고 P 또는 Q 그리고 나 P 이면 Q다 하는 것을 증명하라 그러면 이 자리에 말이에요. 이 자리에 전부 이것이 T가 왔을 때 이 네 가지 경우에 이 네 가지 경우에 대해서 P하고 Q 논리 합을 여기다 계산해요. 나 P하고 논리 곱을 해요. 이 좌변은 여기 이제 질값이 이렇게 4개 나오겠죠. Q는 또 여기다 써요. 그럼 이 질값하고 이 질값이 조건문에서 정의해서 해봤더니 전부 all T가 되더라. 항진명제가 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근데 사실은 이 PQ가 나는 이 고려대학교 올 때 우리 집에서 P를 갖다가 나 지하철 타고 온다. Q를 버스를 타고 온다. 나는 우리 집에서 고려대학교 오는데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고 오는데 오늘은 지하철을 안 탔어요. 그렇다면 뭐냐? 버스를 타고 왔다. 이 말이 참이냐? 참이다. 그런 의미를 옆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정리들도 의미 있어서 되는 것이 무작정 되는 것이 아니에요. 진리표로서 물론 조사해 봤더니 모두 T가 됐으니까 참이 되지만 이 조건문이 이 말이 참이냐? 네, 참입니다. 증명하라. 여기가 모두 이제 T가 된다. 이렇게 T가 돼. 그냥 이것은 함의한다. 좌변은 우변을 함의한다. 이렇게 두 줄로 표시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표현한다고요? P를 나는 지하철을 타고 온다. Q를 버스를 타고 온다로 이 명제로 본다면 나는 고려대학교 올 때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고 와요. 그런데 오늘은 지하철을 안 탔어. 그렇다면 버스를 타고 왔다는 것이 참이냐? 네, 참입니다. 왜 참이냐? 일리도 있죠. 질값이 모두 T가 되니까 참입니다. 이렇게 증명한다.
이것을 논리합의 3단론법이라고 그래요. 논리합의 3단론법. 많이 사용돼요. 이게 납 P가 아니라 만약에 납 Q가 왔다고 하자. 그럼 이게 P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 여러분들 A, B, C 정리 1번부터 6번까지 있는데 이따가 레포트를 내가 내줄 때 정리 1번부터 6번까지 다 한번 써보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씩은 증명을 이렇게 진리표로서 여러분들 한번 해봐요.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이런 이제 정리들을 이용해서 또 다른 정리를 증명하는 방법을 해야 되거든요. 이 정리들을 다 이해해야 돼요. 이 증명은 다 할 필요 없고 하나씩만 해보면 되고 참이란 것을 확인했어. 그러면 이제 이 정리들을 이해해야 되니까 내가 버스 논리합에서 산다는 법 버스나 지하철 타고 예를 들었는데 그런 식으로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정리 2번은 이중분형 어떤 P란 명제에 낫에 낫을 붙이면 P란 명제가 같다. 이것도 진리표로서 이런 진리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증명할 수 있어요. 좌변과 우변을 했을 때 질값이 같다 하는 그런 의미가 정이니까. 그 다음에 논리 곱에 대해서는 교환 법칙이 성립해요. PQ 논리 곱이나 QP 논리 곱이나 똑같아요. 합도 마찬가지. 두 명제의 합은 교환 법칙이 성립해요. 세 번째는 자신 명제와 자신 명제의 논리 곱이나 논리 합은 다 자신이 되어버린 거죠. 동치가 돼. 이런 내용이 멱등 법칙이라고 그래요. 그다음 앞에서 증명했던 대로 대우 P이면 Q이다는 대우 Q가 아니면 P가 아니다. 물론 역은 말이에요. Q이면 P이다. 이것은 이 명제의 역이죠. 역과 이것은 동치가 아니죠. 왜 동치가 아니냐? 사람이면 동물이다. 역은 동물이면 사람이다. 큰일 날 소리. 왜 그러냐? 진리표로서 진리값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로서 말할 수도 있겠죠. 세 번째, 드모르간 법칙. 우리가 집합에서도 A하고 B의 합집합의 여집합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집합하고도 관계가 있어요. 각각의 여집합으로 해주면 합하고 같습니까? 교집합하고 같습니까? 교집합하고 같다. 합집합이 교집합이 돼요. 여기 교집합일 때는 합집합이 돼요. 두 개의 합이나 세 개의 합이나 n개의 합도 다 확장해서 성립해요. 이런 것을 드모르간이 만든 법칙인데 명제에서도 성립한다는 거예요. B란 명제와 Q란 명제 논리 곱의 부정은 각각의 부정을 했더니 논리 곱이 논리 합이 되더라. 합은 또 논리 곱이 되더라. 이 드모르간 법칙이 명제에서도 성립한다. 증명하라. 그럼 이것도 진리표로서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죠. 네 번째, 앞에서 설명했던 대로 우리가 결합법칙, 논리합에 대한 세 명제가 주어졌을 때 앞에 두 개를 먼저 합해가지고 나머지 명제하고 합하나 뒤 명제를 합해가지고 P하고 합하나 그 결과는 질값이 같더라. 이런 합에 대한 결합법칙. 논리 곱에 대한 결합법칙이 성립하더라. 증명하라 하면 진리표로서 이런 식으로 증명하면 되겠어. 그 다음에 이제 분배법칙. 우리 집합에서도 A하고 B하고 C 합집합에 이 교집합을 연산하라 하면 이대로 연산해도 좋지만 A하고 B의 교집합을 구하고 A하고 C의 교집합을 구해서 합해준 것이 같더라. 합에 대한 교집합의 분배법칙이라 그래요. 와 같이 명제에서도 세 명제가 주어졌을 때 QR의 논리 합에 대한 P명제의 논리급은 P를 가지고 Q하고 전부 결합을 해요. R하고. 그래서 논리합으로 분배가 된다. 곱에 대한 합의 분배 법칙은 합에 대한 곱으로 분배가 된다. 그래서 좌변과 우변은 서로 왔다 갔다 할 줄 알아야 돼. 이거 서로 동치임을 증명하라.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이렇게 진리표로서, 이런 진리표로서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추이법칙. 사람이면 동물이다. 동물이면 언젠가는 죽는다. 따라 또 사람도 언젠가는 돌아가신다. 이것이 참이냐? 항상 참이다. 이 조건물. 증명하라. 그러면 이렇게 진리표로서 또 증명할 수가 있게 된다. 여기서 Q하고 Q는 서로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 진리표를 가지고 다 확인할 수가 있다. 나머지 두 개의 정의를 더 소개해 주면 구성적 양도론법이라고 하는데 네 개의 명제가 있어요. 저 정리 5번은 P면 Q이고 R이면 S이다. 그리고예요. 그럴 때 P하고 R의 논리합, Q하고 S의 논리합은 P 또는 R이면 Q 또는 S가 된다. 이것을 구성적 양도론법이라고 해요. 논리곱으로 해도 마찬가지. P하고 R의 논리곱, Q하고 S의 논리곱. 이것도 성립한다. 그 다음에는 이제 구성적 양도론법입니다. 이것은 파기적 양도론법이라고 해요. P면 Q이고 R이면 S일 때 not Q와 not Q와 not S 합, not P하고 not R의 합이면 이렇게 된다. 여기 논리곱도 마찬가지다. 이 법칙은 파기적 양도론법이다. 마지막으로 정리 6번은 P면 Q이고 그리고 이 P면 이 P는 이 P면 그러면 Q이다. 이것은 항상 합의한다. 최선을 다하면 P를 최선을 다한다. Q를 성공한다. 최선을 다하면 성공한다. 최선을 다했다. 그럼 성공했다 하는 것은 항상 참이 됐다. 여기는 이것을 긍정적 3단론법이래요. 긍정적 3단론법. 밑에 것은 부정적 3단론법이라고 그래요.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 성공했는데 최선을 성공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최선을 다하지 않았구나 하는 것도 참이 된다. 잘 보세요. 정리 6번 많이 사용됩니다. P면 Q이다. 최선을 다하면 성공한다. 최선을 다해서 성공했다. 그 말은 참이야. 항상 참이다. 최선을 다하면 성공한데 성공하지 못했어. 그렇다면 너 최선을 다하지 않았구나 하는 것도 참이다. 이것을 한번 증명해봐라. 증명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는가? 이것도 진리표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PQ. 이거 사용되는 것이 PQ가 있으니까 A번을. 그 다음에 좌변식을 써요. P면 Q. 그리고 그대로 쓰는 거예요. 보고 P이면 Q이다. 그래서 이렇게 진리표로서 만들어요. 그럼 PQ가 가질 수 있는 질값은 네 가지 경우에 TT, TF, FT, FF. 그래서 이 좌변의 질값은 최종 여기다 써요. 우변의 Q의 질값은 또 여기다 써요. 그래가지고 여기가 이제 뭐이 나오냐? T가 나왔어요. 이 Q는 지금 T죠. T면 T다는 T다. T가 나왔어요. 마찬가지로 여기가 또 이런 식으로 전부 조사해 봤더니 이 세 가지, 네 가지 경우에서 모두 T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좌변의 답은 이 밑에다 이렇게 쓰는 게 좋아요. 예, 논리곱 Q 밑에다가. 우변의 Q는 그대로 이 Q하고 똑같으니까 그대로 써요. 그래서 A면 B다 해서 조건문의 정의에 의해서 T면 T다도 T고 T면 F다의 경우 없으니까 전부 T가 된다.
따라서 항진 명제니까 이것은 두 줄로 이렇게 그을 수가 있다. 이렇게 증명할 수 있는 거예요. 알 수 있겠죠? 아래 것도 마찬가지로 이 식을 그대로 여기다 써요. 위에다가. P면 Q이다. 그리고 not Q 이면 not P다. 우선 두 줄로 써서는 안 되지. 증명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여기서 이제 PQ다. 써가지고 이것 대신 이것을 쓴 다음에 이 식의 진리값이 이 밑에가 여기에 전부 이제 T가 나오겠죠. 그러면 함의한다. 3이 된다. 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죠? 생략. 지워버리지. 좀 보여놨지? 이렇게. 어이구, 이렇게. 전자칠판이라는 것이 상당히 예민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것이냐? P면 Q이다. 이 가정이고 결론인데 Q인데 Q를 부정을 했어요. not Q라. P 그리고 not Q이면 이것은 모순 명제가 나오죠. 이렇게 규율법을 이용하는 것인데 P면 Q이다는 좌변은 우변하고 서로 동치가 된다. 결론을 이제 부정을 한 거예요. 그랬을 때 주어진 가정과 논리고 버렸을 때 나타난 것은 모순 명제가 나온다. 그러면 not Q가 아니라 Q다. 그런데 이용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이러같이 정리 1번부터 6번까지 내용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과제로 내가 내줄 테니까 그 과제를 가지고 정리들을 정리하세요. 한 개씩은 증명을 한번 해보세요. 자, 앞에서 설명했던 대로 이제 모순명제. 모순명제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항상 진리값이 거짓인 것을 모순명제라고 하고 시자로 많이 쓰기로 약속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임의의 명제하고 그 부정명제의 논리법은 전부 모순명제야. 이게 T면 이게 F가 되고 그래서 F가 되고 F라면 T가 돼서 논리법은 F가 되고 어떤 경우든지 임의의 명제, P 또는 Q다 하는 명제하고 이것의 부정명제 하고 논리 고보를 해주면 이것은 반드시 모순명제가 된다 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그럼 모순명제의 성질을 설명해 보자. 모순명제를 이제 C라고 우리가 많이 사용했죠. 그 다음에 T는 항진명제라고 그랬죠. P는 임의의 명제라고 해봐요. 그러면 특히 조건문에서 이 T라는 명제는 집합에서 전체 집합과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모순명제는 집합의 성질 중에서 공집합과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임의의 명제 P하고 T하고 논리 곱을 하면 P가 된다. 왜 그러냐? 진리표로 만들면 알지만 T는 전체 집합과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으니까 P하고 전체 집합하고 논리 곱은 P가 되어버린다. 합은 또 T가 된다. C는 공집합과 같은 성질이 있어서 P하고 C하고 논리합은 P하고 같다. C가 공집합이니까. 교집합은 C가 된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시켜서 설명하면 이 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고 뭐 증명하라 그러면 하나씩 해볼까요? 자, 이것을 이제 증명을 하나 해보겠어요. 이것을 증명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P란 명제 여기 쓰고요. T란 명제 썼어요. P 그리고 T면 P다. 이게 동치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는데 여기다 그대로 썼어요. 좌변 쓰고 우변 써요. 그래가지고 이 조건문이 모두 T가 나오면 돼. 그래서 이 P하고 T의 논리곱이 여기 나와 있어요. P는 여기 나와 있어요. 두 명제 중에서 진리값이 같을 때는 전부 T라고 그랬으니까 쌍조건문은 항상 이것의 진리값이 모두 T가 나왔어요. 그래서 좌변과 우변은 동치가 됩니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내용을 하나 증명을 해보면 특히 우리가 조건문에서 P면 Q이다 하는 것이 있을 때 여러분들한테 강조했습니다만 앞에 있는 것이 T이고 뒤에 있는 것이 F일 때만 이 조건문은 F가 되고
나머지는 다 T가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F가 되려면 앞에 있는 것이 조건이 T가 돼야 돼. 근데 이게 T가 아니고 C가 나왔어. 무슨 명이야? 그러니 C면 P다 하는 것은 항상 참이 된다 하는 것이 되겠고, 또 여기가 F가 되어야만이 전체 조건문 F가 되는데, 이게 F가 아니고 만약에 T가 나왔어요. 그럼 앞에 있는 명이 어떤 명제가 되더라도 그 조건문은 항상 F가 될 수 없고 T가 된다. 이것을 증명하라 그러면 또 질표로 이렇게 만들어도 돼요. C면 P다 하는 거는 이것이 항상 참이됨을 증명하라. 그러면 C는 전부 뭐 되죠? 무슨 명제인가? FF가 되죠. P라는 것은 주어진 대로 TF예요. F이면 T다도 T고, F이면 F다도 정해서 T, 항상 참이 되니까 이렇게 표시할 수 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시범 같은 경우는 무슨 명제예요? 임의 명제, P란 명제가 있고 뭐 Q란 명제가 있다. 그럼 이것은 항상 이 조건문은 참이냐 거짓이냐? 항상 참이 됩니다. 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조건문이 있어요. 지금 여기 항상 T예요. 참이 명제. 여기에 P하고 Q하고 논리코에 왔다 그러냐. P 그리고 Q이면 T다. 이것은 참인 명제, 항진 명제. 그럴 때 이것도 증명을 했으니까 항상 참이 됩니다. 그래서 합성 명제, 이것은 임의 명제라고 여기서 했으니까 합성 명제가 되고 단순 명제가 돼도 관계없습니다.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지금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운 내용 정리 1번부터 6번까지 여러분들 반드시 한번 써보고 그 중에서 하나를 증명을 해보세요. 다음 시간에 이 정리들 가지고 증명할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1주차 과제를 1주차 앞으로 여러분들 과제 내릴 때는 이 줄을 표시를 해주세요. 1주차 과제. 책에 있는 문제예요. 연습 문제. 연습 문제 1-1은 15번, 19번, 21번, 25번이에요. 연습 문제 1-2는 13번하고 14번만 풀면 되겠어요. 연습 문제 1-3은 1번의 비버. 이 책이 좋은 것은 힌트가 많이 상세히 주어졌어요. 여러분들 공부하기 도움이 될 거예요. 또 영어 공부하려면 따로 한 것보다 이 책을 읽으면서 영어 공부가 될 수 있어요. 원문을 한번 읽고 번역본을 읽어보는 것도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다 해가지고 모르면 모르는 대로 알면 안 되더라도 사진을 찍어서 저희 메일 주소로, 메일 주소가 어떤 것이냐 하면 메일 주소가 pksp505 네이버.com 이것이 제 메일 주소예요. 여기로 사진을 찍어서 보내면 제가 바로 피드백을 해주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중간고사 때 또는 기말고사 때 원문을 철을 내서 내는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첫 번째 문제하고 두 번째 문제 항시 매주에 첫 번째 문제하고 두 번째 문제는 출석 과제의 문제고 나머지는 레포트형 과제예요. 그래서 효율적으로 공부도 하고 또 출석 과제도 레포트형으로 두 가지 다 사용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은 출석 문제, 출석 과제다. 처음부터 첫 번째 문제와 두 문제는 출석 과제고 나머지는 다 레포트형 과제다. 그래서 중간고사 때 이 차를 해가지고 두 권을 내는 거지. 출석 과제 하나, 레포트 과제 하나, 1주차 출석 과제, 1주차 레포트 과제, 2주차 출석 과제, 2주차 레포트 과제. 주차를 반대 표시하세요. 거기다가 그래가지고 내면 여러분들 20%, 출석 20%, 또 과제 20%, 또 성적이 60%.
성적은 출석 잘하고 과제 잘 내면 거기서 시험 문제나 이런 것들을 거의 다 내도록 노력을 하겠어요. 대부분 여러분 성적이 잘 나오더라고요. 수학을 늦게 공부한 사람은 수학의 맛을 아는가 봐요. 대학 공부라는 것은 답도 중요하지만 풀이 과정이 중요하니까 하는 데까지 해서 중간고사 때 이 원본을 두 가지 출석 과제형과 레포트 과제형으로 앞으로 매주차 이렇게 문제를 내는데 처음 두 문제는 출석 과제다. 이게 출석 과제. 나머지들은 다 레포트형 과제다. 그렇게 해서 내면은 여러분들이 노력한 보람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해야지 시간이 지나면 잘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자, 여러분들 공부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